1990년대 중반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서울 남부의 밤거리였습니다. 당시 정부가 선포했던 범죄와의 전쟁, 그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겉보기엔 평온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거물급 두목들의 검거 소식을 타전했고 시민들은 이제 밤거리가 안전해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네온사인이 비에 젖어 번지는 그 골목, 깊은 곳 보이지 않는 그림자 속에서는 전혀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수사당국은 주요 조직이 와해되었다고 판단했지만 현장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면 그 뿌리들은 땅속에서 더 질기게 얽히는 법입니다. 범서방파 한 시대를 호령했던 그 이름은 공식적으로는 해체된 상태였습니다. 지도부는 힘을 잃었고 조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남부의 유흥가, 그 눅눅한 지하주차장과 불 꺼진 사무실에는 여전히 그들의 잔존 세력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나기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옛말처럼 단속의 칼날이 무뎌지기만을 기다리며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과거의 위세를 과시하며 거리를 활보하던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들 사이의 끈끈한 연락망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끊어지지 않은 거래선, 형님과 아우로 묶인 오래된 인맥, 그리고 몇몇 유흥업소들과 맺어둔 묵은 약속들,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판은 열릴 것이고 그때가 되면 주인이 비어있는 이 거리를 다시 접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의리, 그 두 글자가 그들을 지탱하는 유일한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어두운 방 안에 숨어 단속반의 무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서울 남부의 상권은 소리 없이 그러나 아주 빠르게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주먹 하나로 골목을 장악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인사를 잘하고 눈빛이 매섭고 싸움을 잘하면 구역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중반의 서울은 자본의 도시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대형 상가들이 들어서고 프랜차이즈 간판들이 골목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룸살롱과 나이트클럽의 주인들은 더 이상 깍두기 머리를 한 건달들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먹이 아니라 자금이었습니다. 바로 그 틈을 파고든 것이 신흥 조직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과거의 조직과는 태생부터 달랐습니다. 문신을 드러내고 사시미 칼을 허리춤에 차는 대신 그들은 말끔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협박이 아니라 계산기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익숙하던 관리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낯선 얼굴들이 업소 카운터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술병을 깨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촌스러운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쓰시는 비용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저희는 더 낮은 비율, 더 적은 법적 리스크, 그리고 무엇보다 더 빠른 현금 정산을 보장합니다. 폭력은 없었습니다. 고성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숫자만이 테이블 위를 오갔습니다. 범서방 잔존 간부들이 이 사실을 보고받았을 때 그들은 담배를 길게 빨아들이며 고개를 갸웃거렸을 겁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감히 우리 구역에 와서 장사를 논해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영역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시대의 교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거대한 파도였습니다. 누가 더 주먹이 센가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 누가 더 자본의 논리에 충실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의리로 묶인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들 역시 생활인이었습니다. 쌀떡이 비어가고 아이들 학비가 밀리는 상황에서 의리라는 명분은 점점 가벼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는 돌아가야 했고 월세는 밀리면 안 됐습니다. 신흥 세력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인간의 가장 약한 고리인 돈줄을 쥐고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칼은 아직 뽑히지 않았습니다.
피비린내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남부의 밤거리에는 그보다 더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계산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하나는 피로 맺은 과거의 약속, 다른 하나는 돈으로 보장된 미래의 이익. 과연 이 싸움은 어디에서 먼저 균열이 날 것인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 유흥가 간판의 붉은 불빛이 빗물 웅덩이 위로 핏물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한 업주는 떨리는 손으로 두 장의 계약서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고 그 선택이 가져올 파장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형님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시절 단골 술집의 웨이터가 바뀌고 매니저가 바뀌던 그 미묘한 공기의 변화를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 순간이 사실은 한 시대가 무너지고 새로운 괴물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그 밤, 유흥가 간판 불빛이 아스팔트 무릉덩이 위에 어지럽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붉고 푸른 빛 아래에서 한 업주는 테이블 위에 놓인 두 장의 문서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익숙한 방식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지켜온 약속 얼굴을 마주보며 술잔을 부딪히며 나눈 형님, 동생 하는 신뢰, 그리고 우리가 남이냐는 뜨거운 명분. 그것은 투박했고 거칠었지만 한때는 이 거리를 지탱하는 가장 확실한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놓인 또 다른 문서는 전혀 다른 온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정갈하게 인쇄된 계약서, 감정 따위는 섞이지 않은 차가운 활자들, 수수료는 기존보다 낮았고 경찰 단속 시 법적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조항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 조건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조건만 놓고 본다면 감히 고민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바로 이 시기 서울 남부에서는 조용한 이동이 시작됐다고 전해집니다. 폭력 조직 간의 전쟁이라고 하면 흔히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가 난무하는 난투극을 떠올리지만 진짜 무서운 전쟁은 소리 없이 진행되는 법입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거래 조건을 바꿨고 누군가는 더 이상 기존 조직의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잔존 세력의 관리구역에서 한두 곳이 슬그머니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간판은 그대로였고 네온 사인은 어제와 똑같이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업소 사장들의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속 숫자는 마치 썰물처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범서방 잔존 간부들은 뒤늦게 내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지하 사무실, 누군가는 책상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리는 아직 살아있다. 우리가 어떻게 지켜온 구역인데 배신을 하겠느냐. 그들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구석에 앉아있던 다른 간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요즘 애들은 의리로 장사 안 합니다. 그 말이 방안을 무겁게 납덩이처럼 가라앉혔습니다. 예전 같으면 배신자라며 당장이라도 승합차를 몰고 가서 업소를 뒤집어 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이후 단속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게 남아있었고 작은 소란이라도 일어나면 곧바로 경찰의 표적이 되어 기록으로 남는 세상이었습니다. 주먹을 함부로 휘두를 수 없는 시대, 그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반면 넥타이를 맨 신흥 조직원들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식하게 치고 들어오는 대신 물이 스며들듯 조건을 조금씩 조정하며 파고들었습니다. 더 빠른 자금 회전, 더 안정적인 인력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분쟁 발생 시 주먹이 아닌 변호사를 대동해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약속. 그것은 폭력 조직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기업의 언어였습니다. 폭력 대신 관리라는 단어를 쓰는 그들의 방식은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고 그래서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감정이 배제된 제안 앞에서 업주들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존이라는 절박한 문제 앞에서 의리는 사치스러운 장식품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범서방이 관리하던 가장 오래된 연결고리 하나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이 늦게 돌았습니다. 조직이 와해되고
자금줄이 마르면서 약속했던 자금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책임을 미루고 변명을 늘어놓는 사이 신흥 조직이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제안서를 밀어넣었습니다. 더 나은 조건, 더 적은 부담. 선택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배신이 아니라 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범서방의 한 간부는 비 내리는 차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끽끽거리는 소리에 맞춰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이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한때 자신의 이름 석자만 되면 모두가 고개를 숙이던 이 거리가 이제는 자신을 설득의 대상으로, 아니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 그 차가운 현실이 칼에 찔린 것보다 더 쓰라리게 다가왔을 겁니다. 이 싸움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 없었지만 댐에 생긴 미세한 균열처럼 붕괴는 이미 안에서부터 번지고 있었습니다. 형님들,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평생을 함께한 낡은 의리입니까? 아니면 당장의 생존을 보장하는 차가운 계약서입니까? 서울 남부의 밤은 그렇게 아주 조용히 주인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끝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도시의 소음이 잦아들 무렵이었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사무실. 책상 위에 펴진 것은 무기가 아니라 붉은 줄이 그어진 장부였습니다. 형광등 아래 드러난 숫자들은 비정할 만큼 정직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대비 수익 하락 관리비, 미수금 증가, 그리고 관리구역 2곳의 이탈 조짐. 범서방 잔존 세력의 실무 책임자는 한참 동안 계산기를 두드리다 메마른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경기나 일시적인 흔들림이 아니었습니다. 밑바닥부터 흐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물이 새는 배에 타고 있는 선장처럼 그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무렵 신흥 조직은 서울 남부의 특정 구역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무작정 덤비지 않았습니다. 마치 먹잇감의 숨통을 조이는 맹수처럼 가장 약하고 불안정한 지점을 골랐습니다. 건물주의 대출 이자가 연체되었거나 유흥업소 사장이 도박 빚에 시달리는 곳, 혹은 기존 조직의 관리에 불만이 쌓여 터지기 직전인 곳. 신흥 조직은 그 틈을 정확히 찾아내어 자본이라는 모르핀을 주사했습니다. 폭력이 아닌 제안서로, 주먹이 아닌 현금 다발로 상처를 메웠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어떤 협박보다 강력했습니다.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였습니다. 조직 안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주먹을 섞었던 행동대장 하나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형님, 왜 우리가 굽히고 들어가야 합니까? 가서 엎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는 여전히 80년대의 방식, 그 뜨거운 피냄새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조심스러운 속삭임이 돌았습니다. 형님, 지금은 버티는 게 이기는 겁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구속이라도 되면 누가 뒷바라지합니까? 책임을 떠넘기는 말들이 오갔고 돈이 늦게 돌자 의리라는 이름의 신뢰도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과거에는 형님이 굶으면 아우도 굶었지만 이제는 형님이 굶으면 아우는 다른 식탁을 찾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서울 남부의 한 상업 건물에서 벌어졌습니다. 범서방이 오랫동안 공들여 지켜왔던 상징과도 같은 관리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갱신을 앞두고 10년직이었던 건물주가 난데없이 조건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전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건달이 지켜주는 가게에서 주인이 조건을 따지다니요. 그러나 그는 담담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밀며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저쪽에서는 관리비를 절반으로 낮춰준답니다. 법적 문제도 책임져 주고요.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범서방 간부는 그 말을 듣고도 주먹을 쥐지 못했습니다. 화를 낼 명분이 없었습니다. 더 낮출 수 있는 자금 여력은 바닥났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압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단속의 기록은 아직 경찰서 서랍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었고
작은 충돌도 곧바로 조직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때리면 잡혀가고 안 때리면 굶어 죽는 상황. 그 사이 신흥 조직은 한 발 물러선 듯 보이면서도 사실상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더 적은 수익이라도 안정적으로 길게 가져가겠다는 전략. 오래 버티는 쪽이 결국 다 먹는다는 계산. 그 계산은 차갑고 집요했습니다. 결국 그 건물은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간판은 그대로였지만 실질적인 관리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제는 낭만이 아니라 자본이 이름값이 아니라 조건이 힘이라는 것을. 그날 밤 범서방의 간부는 빈 사무실에 앉아 오랫동안 켜지지 않는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님들 의리로 뭉쳤다는 조직이 돈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배신이라고 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생존 본능이라고 이해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서울 남부의 밤은 그렇게 의리라는 빛을 청산하고 있었습니다. 네온이 꺼진 골목 끝 낡은 간판 하나가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텅 빈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간판 아래는 한때 범서방파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조직의 회식이 열리고 형님들이 모여 중대사를 논의하고 갓 들어온 신입들이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던 위계와 질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곳의 공기는 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는 자욱했지만 오가는 대화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조직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힌 것은 외부의 적, 즉 경찰이나 경쟁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부에서 시작된 의심이라는 독버섯이었습니다. 돈이 늦게 돌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도 늦게 움직이는 법입니다. 월급이 밀린 가장이 회사에 충성할 수 없듯이 관리비 배분이 늦어지자 조직원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행동대장급 간부 몇 명이 다른 쪽에 전화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직접적인 이탈은 아니었지만 조건을 묻는 은밀한 통화가 오갔습니다. 형님, 저쪽은 이번 달에 보너스도 나왔다는데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의리는 절대적인 가치였고 조직을 떠난다는 건 곧 이 바닥에서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잔인하게도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신흥 조직은 공개적으로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너 우리 밑으로 들어와라. 이런 촌스러운 멘트는 날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합법적인 사업 구조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기업형으로 간다. 더 안정적인 수익 배분, 경찰 단속 시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불필요한 노출 자제. 겉으로는 조폭이 아니라 마치 건실한 경비용역 회사의 사업 설명회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주먹 좀 쓴다는 아이들이 칼잡이가 아니라 직장인이 되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들의 제안은 달콤했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균열은 비상대책회의 자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잔존 세력의 핵심 간부들이 서로 다른 선택지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한쪽은 목에 핏대를 세우며 과감한 반격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밀리면 끝이다.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누군데 이렇게 당하고만 있느냐. 그러나 다른 쪽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다 죽는다. 조건을 조정해서라도 버티면서 후위를 도모해야 한다. 목소리는 높아졌고 재떨이가 날아다녔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 방 안에 있던 모두가 느꼈을 겁니다. 조직은 이미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며칠 뒤 또 하나의 관리 지점이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싸움도 고성도 없었습니다. 그저 관리 인력이 자연스럽게 교체됐고 정산 창구 계좌번호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어제 왔던 손님이 오늘도 술을 마시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장부 속 숫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흐름이 돈의 흐름이 이동하고 있다고.
범서방 잔존 세력의 이름은 여전히 무게를 지니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이름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만으로는 월세를 낼 수 없었고 동생들의 밥값을 대줄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술자리 안주가 되었고 현재는 냉혹한 계산만이 남았습니다. 서울 남부의 밤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그 적막이 오히려 비명을 지르는 것보다 더 불안했습니다. 이 싸움은 피로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찢겨진 계약서와 빨간 줄이 그어진 장부, 그리고 말없이 등을 돌리는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의리로 지켜온 이름일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한 숫자일까요?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은 사시미 칼도 피 묻은 각서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장의 명함이었습니다. 흰색 바탕에 검은색 고딕체로 박힌 이름, 그리고 직함은 이사 혹은 실장. 과거의 조직원들처럼 용이나 호랑이, 그림이 그려져 있지도 않았고 금박으로 번쩍거리는 위협적인 문구도 없었습니다. 그저 깔끔한 연락처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신흥 조직의 방식은 이렇게 소름 끼칠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덩치를 과시하며 어깨를 부딪혀오는 대신 정중하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계산 한번 해보시죠. 저희는 보여드릴 게 숫자밖에 없습니다. 그날 오후 범서방 잔존 세력의 핵심 자금줄이었던 대형 룸살롱의 사장실에서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10년 넘게 형님 동생하며 지내온 업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저도 이제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배신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요즘은 다들 리스크를 줄이는 추세입니다. 저쪽에서는 사고 처리도 법무팀에서 다 해준답니다. 형님이 막아주시는 건 고맙지만 이제는 주먹으로 막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비수보다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돌려 말했지만 명백한 통보였습니다. 시대는 바뀌었고 나도 그 흐름에 올라타야겠다는 선언. 범서방 간부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재떨이에 수북이 쌓인 담배꽁초만이 그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과거라면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건방진 놈 어디서 감히 상을 얻고 애들을 불러 가게를 박살내면 그만이었습니다. 공포가 곧 질서였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대대적인 범죄와의 전쟁 이후 작은 유리창 하나만 깨져도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들이닥치는 세상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조직들은 노출을 극도로 경계했다고 합니다. 소라는 곧 약점이 됐고 기록은 곧 구속영장이 됐습니다. 주먹을 쓰는 순간 그들은 범죄자가 되지만 계약서를 쓰는 순간 저들은 사업가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 결국 반격은 없었습니다. 고함도 멱살잡이도 없었습니다. 대신 계산기가 다시 두드려졌습니다. 범서방 측에서도 급하게 조건을 일부 조정하고 수익 배분율을 낮추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도 맞춰주겠다. 의리 좀 지키자. 그러나 이미 기울어진 마음을 붙잡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신흥 조직은 한 발도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언제든 편하실 때 연락 주십시오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 여유가 더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쪽과 이익을 제시하는 쪽, 결국 누가 이길 것인지를. 며칠 후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 몇 명이 조용히 업소의 뒷문을 통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간판은 그대로였지만 주방과 카운터를 관리하는 실세들이 바뀐 것입니다. 범서방의 이름은 여전히 손님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됐지만 정작 현장에서 돈을 세고 장부를 적는 손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충돌의 결과는 다음날 조간신문 사회면 어디에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피를 흘리지 않았고 병원에 실려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대신 한 시대의 지배 방식이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의리와 위세로 굴러가던 거친 판이 철저한 조건과 효율, 그리고 자본의 논리로 재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남부의 밤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패배라기보다는
거대한 톱니바퀴에 밀려난 것에 가까웠습니다. 계산에서 한 발 늦은 쪽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쪽이 자리를 내줬습니다. 형님들, 이 밤의 변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시절을 기억하신다면 주먹보다 무서운 것이 돈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댓글로 그때의 기억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질문 하나. 이름을 지키는 것이 과연 이기는 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존심을 버리고서라도 바뀌는 쪽이 살아남는 길이었을까요? 서울 남부의 겨울 칼바람이 골목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행인들의 옷깃을 여미게 만들던 때였습니다. 간판은 여전히 화려하게 번쩍였지만 그 불빛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범서방파라는 이름, 한때 이 거리의 모든 것이었던 그 세 글자는 아직 술자리 안주로 입에 오르내렸지만 실질적인 권력의 흐름은 이미 다른 소나기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첫 번째 계산서 사건 이후 불과 몇 달 사이에 주요 관리구역의 절반 이상이 재조정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역 싸움의 패배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거스른 대가였습니다. 잔존 세력의 지하 사무실은 날이 갈수록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울려대던 전화벨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형님 어디십니까? 형님 한잔 하시죠. 형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숱한 안부와 보고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책상 위에 쌓이던 두툼한 보고서는 얇아졌고 반대로 한숨 섞인 회의 시간은 길어졌습니다.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판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리고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신흥조직은 승리를 요란하게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점령군처럼 행세하며 거리를 활보하는 대신 그들은 그림자처럼 스며들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고 기존 상인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오래 버티는 것, 시장의 일부가 되어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 그리고 아주 조용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영향력을 넓혀가는 것.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우면 죽고 조용하면 산다는 것을. 범서방 내부에서는 마지막 결단을 두고 격렬하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남은 자금을 모두 끌어모아 조직을 재정비하고 잃어버린 구역을 되찾기 위해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는 강경파, 그리고 현실을 인정하고 남은 기반이라도 지키며 몸집을 줄여야 한다는 현실파. 하지만 논쟁이 길어질수록 자금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무용담은 밀린 월세를 대신 내주지 않았고 을이라는 명분은 배고픈 동생들의 밥그릇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조직의 살림을 도맡아 하던 핵심 간부 하나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두려워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답이 없는 계산기 앞에서 스스로 펜을 놓은 것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신흥 조직으로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바닥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 짧은 문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이탈은 충격이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조직의 금고를 지켰던 사람이 떠났다는 것은 이제 정말로 끝이 보인다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이후 몇몇 중간 보스급 인물들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중에는 자존심을 굽히고 신흥 조직의 하부 구조로 흡수된 이도 있었고 아예 합법적인 요식업이나 유통업으로 전환해 과거를 세탁한 이도 있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남부의 밤을 호령했던 거대한 공룡이 먹이가 부족해 스스로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충돌은 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동으로 남았습니다. 사람의 이동, 돈의 이동, 그리고 권력의 이동. 두 개의 계산서 중 시대에 맞는 쪽이 판을 가져갔습니다. 형님들, 그 시절 암흑가의 변화를 현장에서 직접 보셨다면 지금의 도시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화려한 빌딩 숲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손바뀜의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서울 남부의 밤은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다만 그 스위치를 켜는 손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또 다른 냉혹한 계산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던 시각, 낡은 소파, 가죽 냄새와 담배 연기가 뒤섞인 지하 사무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은 지난달에 멈춰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두툼했던 수금 장부 대신 얇아진 서류 몇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다음 구역 확장 계획을 논의하며 고성이 오가고 술병이 나뒹굴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안건은 너무나 초라하고 그래서 더 비참했습니다. 어디까지 줄일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버릴 것인가. 범서방 잔존 세력의 마지막 비상대책회의는 그렇게 침울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무렵 조직의 수뇌부는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두목님, 형님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던 그들에게 세상은 이제 회장님, 대표님이라는 낯선 직함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한 간부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이제 우리도 간판을 바꿔야 합니다. 엔터테인먼트든 건설 시행이든 명함에 박을 번 듯한 회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단순히 업종을 바꾸자는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죽이고 새로운 껍데기를 쓰자는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주먹으로 살아온 이들에게 변신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복을 입는다고 해서 건달의 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반대편에 앉은 원로 간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장사치냐? 가오가 있지. 어떻게 애들 앞에서 돈놀이를 하냐? 그 말에 방안이 잠시 멈췄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 즉 자존심과 생존 사이의 괴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신흥조직은 이미 서울 남부의 주요 상권에 뿌리를 내리고 합법적인 법인 간판을 내걸고 세금을 내며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직이 아니라 컴퍼니였습니다. 결국 회의는 고성 끝에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누군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누군가는 끝까지 남아서 식어버린 커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범서방의 일부 핵심 인물은 그날 밤 조용히 마음을 정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개중에는 조직을 떠나 아예 시골로 내려가거나 신분을 세탁하고 조용히 개인 사업을 시작한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남은 사람들은 더 이상 확장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버티는 것, 오늘 하루를 넘기는 것만이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서울 남부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 뒤의 구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먹이 지배하던 시대는 가고 계약서가 지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위세가 아니라 효율이 판을 움직이는 세상에서 두목이라는 이름은 박물관의 유물처럼 낡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개의 명함 중 하나는 서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XX파 행동대장이라는 직함은 지워지고 XX기획이사라는 낯선 글자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명함을 바꾼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을. 늑대가 개 가죽을 쓴다고 해서 개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형님들, 그 시절을 지나온 분들이라면 느끼셨을 겁니다. 세상이 변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힘이 아니라 방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방식에 적응하지 못한 자들은 도태되거나 기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과연 양복을 입고 회장님 소리를 듣게 된 그들은 과거보다 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넥타이로 목을 조이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며 피냄새 나던 그 시절을 그리워했을까요? 다음 계산서는 또 누구의 이름을 지울 것인지 서울 남부의 밤은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서울 남부의 거리에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던 봄날이었습니다. 화려한 꽃잎이 아스팔트 위를 뒹굴었지만 이운과 뒷골목을 채우고 있는 공기는 여전히 한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범서방파라는 그 거대했던 이름은 이제 사람들의 입 밖으로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술자리에서는 요즘 바닥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이 더 자주 그리고 더 은밀하게 들려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첫 번째 계산서 충돌 이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서울 남부 유흥상권의 실질적인 주도권은 사실상 신흥 조직 쪽으로 넘어갔다고 전해집니다. 큰 사건도 뉴스에 나올 법한 공개적인 선언도 없었습니다. 그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권력의 무게중심이 그렇게 이동해 버린 것입니다. 남아있던 잔존 세력은 마지막으로 이를 악물고 내부 정비에 나섰습니다. 방만하게 운영되던 관리 체계를 축소하고 불투명했던 수익 구조를 단순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더 이상의 무리한 확장은 없었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라도 지키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한 번 꺾인 기세는 다시 살아나지 않았고 과거의 이름값은 이미 시장에서 반값 세일 중인 떨이 상품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의리를 외쳐도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계산서뿐이었습니다. 반면 신흥 조직은 외형을 무리하게 키우기보다는 내부 구조를 다지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달이 아니라 사업가라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합법적인 사업과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경찰이나 구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진행되던 범죄와의 전쟁 흐름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동물적인 감각으로 읽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노출을 줄이고 수사기관의 기록에 남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을 정리했습니다. 주먹을 쓰는 대신 변호사를 썼고 야구방망이 대신 회계장부를 들이밀었습니다. 폭력 대신 관리 위세, 대신 효율. 그들의 전략은 90년대 중반 자본주의가 폭발하던 서울 남부의 현실과 소름 끼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골목 어귀에 걸려있던 아주 오래된 간판 하나가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크레인 기사가 무심하게 간판을 떼어내는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내부 수리 중인가 보다 하고 지나쳤습니다. 교체 공사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직감했습니다. 한 시대가 한 전설이 완전히 막을 내렸다는 것을. 간판이 내려간 자리에는 흉터처럼 먼지 자국만 남았습니다. 그 자국이 마치 한때 이곳을 호령했던 사내들의 눈물 자국처럼 보였습니다. 형님들, 세월이 흐르면 전설도 결국 숫자로 남습니다. 그 숫자를 이기지 못하면 아무리 큰 이름도 아무리 뜨거운 의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소리 없이 사라져간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댓글로 그 쓸쓸한 뒷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서울 남부의 밤은 여전히 밝습니다. 네온사인은 어제보다 더 화려하게 빛납니다. 다만 그 빛을 켜고 끄는 손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더 치밀해진 계산, 더 냉혹해진 승부. 또 다른 세대가 또 다른 계산서를 품에 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밀려날 이름은 과연 누구일까요? 한때 서울 남부의 밤을 상징하며 그 이름만 들어도 어깨들이 움츠러들게 만들었던 범서방파. 그러나 이제 그 이름은 화려한 전설이 아닌 취한 취객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술자리 안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야, 그때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꼰대들의 레퍼토리 속에서만 그들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범서방 잔존 세력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그 계산서 사건 이후 2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급격히 쇠락했다고 전해집니다. 조직이 완전히 공중분해된 것은 아니었지만 판의 한가운데 가장 뜨거운 중심부에서 차가운 주변부로 밀려난 것입니다. 주인공에서 조연으로 그리고 다시 엑스트라로 전락하는 과정은 비참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신흥 조직은 그들이 남긴 빈자리를 마치 처음부터 자기 자리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채웠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주먹들처럼 요란하게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간판을 굳이 바꾸지 않았고 홀을 보는 웨이터나 주방 이모들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바뀐 것은 오직 보이지 않는 구조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현금이 들어오는 정산 체계 공급업체와의 계약 조건, 그리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매뉴얼. 눈에 띄지 않는 이 미세한 변화들이야말로 그들이 서울 남부를 장악한 진짜 무기였습니다. 손님들은 몰랐지만 가게 주인들은 알았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범서방 출신 중에서도
눈치 빠른 몇몇 인물은 살 길을 찾아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일부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작은 식당이나 주차장 사업을 시작하며 합법적인 영역으로 넘어갔고, 또 일부는 이제 이 바닥은 끝났다며 미련 없이 업계를 떠났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들 중 한 간부는 후배들에게 시대가 달라졌다는 말을 유언처럼 남기고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것은 패배자의 변명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을 인정한 생존자의 지혜에 가까웠습니다. 이 첫 번째 충돌은 결국 칼과 주먹이 아닌 계산기로 결판이 났습니다. 누가 더 싸게 움직일 수 있는가? 누가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가? 이 단순하고도 자본주의적인 질문 하나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서울 남부의 조폭 지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느와르 영화의 한 장면은 없었습니다. 대신 부도난 어음과 해지된 계약서만이 그들의 몰락을 증명했습니다. 형님들, 우리는 흔히 조폭의 역사를 피와 배신, 그리고 거친 충돌로 기억합니다. 영화에서도 항상 그렇게 그려지니까요. 하지만 현실의 진짜 변화는 이렇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계약서 한 장의 문구 조건, 몇 줄의 변경이 수십 년의 질서를 하루아침에 바꿉니다. 서울 남부의 밤은 오늘도 불이 켜져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또 다른 세대가 넥타이를 메고 준비를 합니다. 계산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 승리했다고 믿는 저들의 이름도 또 다른 계산서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과연 웃을 수 있을까요? 과연 이름이 남는 것이 이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숫자를 쥐는 것이 이기는 것일까요? 이 비정한 도시의 밤은 대답 대신 차가운 바람만 불어보냅니다. 서울 남부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번쩍이고 있었지만 그 불빛 아래 흐르는 질서는 이미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형님 큰일 났습니다 라는 전화 한 통이면 쇠파이프를 든 승합차가 도착해 상황을 정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전화벨 소리 대신 팩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거대한 변화는 단순한 세력의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영체제 OS 자체가 바뀌는 이른바 주먹의 시대에서 관리의 시대로 넘어가는 구조적인 혁명이었습니다. 범서방 잔존 세력이 쓸쓸하게 짐을 싼 그 의자에는 이제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차가운 데이터가 앉아 있었습니다. 신흥 조직은 더 이상 신흥이라는 꼬리표가 어울리지 않을 만큼 견고해졌습니다. 그들은 기존 질서의 일부가 되었고 오히려 상인들에게는 불안한 건달들보다 훨씬 더 믿음직한 파트너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업주들은 기분 파인 두목의 눈치를 보며 술상을 차려내는 것보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확하게 입금되는 정산 시스템을 선호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위세보다 예측 가능한 계약이 주는 안정감이 더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조직원들이 우르르 몰려가 식기를 깨부수는 대신 말끔한 정장 차림의 대리인이 찾아와 조용히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충돌은 거의 사라졌고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던 무혈입성의 완성형이었습니다. 반면 과거의 영광을 붙잡고 있던 이들은 설 자리를 잃고 표류했습니다. 개중에는 자존심을 굽히고 뒤늦게나마 변화된 룰에 적응해보려던 형님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온 그들에게 엑셀 파일과 손익분기점이라는 단어는 외국어보다 더 낯선 것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몇몇은 신흥 조직의 하청을 받아보려 시도했지만 그마저도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한번 떠난 버스는 손을 흔든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 물길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 첫 번째 충돌이 남긴 교훈은 잔인할 만큼 명확했습니다. 시대를 읽지 못하면 천하를 호령하던 이름도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는 것. 서울 남부의 밤은 그 어떤 감정도 개입시키지 않은 채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로만 돌아갔습니다. 의리도 낭만도 전설도
결국은 계산기 앞에서는 무력한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형님들,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조폭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피 튀기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몰락은 늘 이렇게 조용하고 비참할 정도로 초라합니다. 소리 없이 오직 숫자 속에서 지워지는 이름들. 오늘 밤 서울 남부의 유흥가를 걷다 보면 그 치열했던 과거의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된 골목 어딘가 재개발을 앞둔 낡은 건물 귀퉁이에서 바람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계산이 달랐는데 라는 탄식 같은 독백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밤이 찾아옵니다. 지금 승리했다고 믿는 저 거대한 빌딩 숲 뒤에서 또 다른 조직이 혹은 더 진화한 시스템이 새로운 계산서를 꺼내 들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도시의 판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니까요. 다음 장을 넘길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미 그림자 속에서 숨을 고르고 있을 그들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어둠이 내리면 도시는 비로소 화장을 지우고 본색을 드러냅니다. 서울 남부의 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끈적한 어둠을 움직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거물급 두목의 이름 석자가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어 골목을 덮었습니다. 누구 형님 구역이다 라는 말 한마디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치밀하게 설계된 구조가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첫 번째 충돌 이후 몇 년간 서울 남부 상권은 겉보기엔 평온을 되찾은 듯 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끊임없는 미세 조정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교한 시계 태엽이 맞물려 돌아가듯 시스템이 사람을 대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흥 조직은 이제 더 이상 신흥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기득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구역을 뺏은 것이 아니라 아예 판을 새로 짰습니다. 주먹을 쓰는 행동대장 대신 세무사와 회계사가 전면에 나섰고 조직원 관리 대신 인력 파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위험은 철저히 분산시키고 수익은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구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가운 시스템. 그것이 그들이 서울 남부를 장악하고 롱런할 수 있었던 진짜 힘이었습니다. 과거의 조직들이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살다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의리 대신 이익을 공유했고 그래서 배신이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이익이 있는 곳에 충성이 있었으니까요. 가끔, 아주 가끔 범서방의 잔존인물 중 일부가 옛 추억을 더듬어 이 거리를 찾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깃을 세운 낡은 코트를 입고 화려하게 변해버린 간판들과 낯선 웨이터들의 얼굴을 보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가 예전엔 우리 나와바리였는데 라고 중얼거려봤자 돌아오는 건 아저씨 영업 방해하지 말고 가세요 라는 싸늘한 대답뿐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젊은 세대 앞에서 그들은 살아있는 유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현장은 추억을 먹고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현재의 능력, 즉 현찰을 만들어내는 능력만을 요구하는 냉혹한 정글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권력의 이동은 누군가의 화려한 체포쇼나 법정에서의 무기징역 선고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판사의 판결봉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시장의 선택이었습니다. 업주들의 선택, 자본의 선택, 그리고 돈의 흐름. 그 조용한 선택들이 모여 한 시대를 밀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피냄새 대신 잉크 냄새가 고함 대신 팩스 돌아가는 소리가 승리의 찬가였습니다. 형님들 역사는 늘 총성이 울리고 피가 튀는 요란한 사건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진짜 세상이 뒤집히는 전환점은 이렇게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지나갑니다. 계약서 한 장의 작은 문구, 이자율 0.1%의 차이가 수십 년의 질서를 바꿉니다. 서울 남부의 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씁쓸한 소주잔을 기울이며 과거를 그리워하고 누군가는 네온사인 아래에서 다음 판을 위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계산은 멈추지 않고 조건은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의 승자들 역시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계산 방식 앞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되겠지요. 그때 과연 누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밤은 깊어가지만
질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름의 열기가 아스팔트를 녹일 듯이 도시를 덮을 때 서울 남부의 밤은 다시 한번 조용히 그러나 격렬하게 들끓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단속의 강도는 예전만 못했고 상권은 이미 신흥 조직의 시스템 안에서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바로 이 안정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신호였다고 합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빈틈없는 독점은 반드시 새로운 도전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신흥 조직이 자리를 굳혔다고 안도하는 그 순간 또 다른 그림자가 도시의 외곽에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공백이 오래 남지 않습니다. 진공 상태가 되면 공기가 빨려 들어오듯 이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새로운 포식자가 나타납니다. 범서방 잔존 세력이 물러난 자리, 그리고 신흥 조직이 촘촘하게 짜놓은 그 매트릭스 같은 구조,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려는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방식처럼 야구 방망이를 들고 정문으로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3의 제안서 더 세밀하게 쪼개진 조건, 그리고 기존보다 단 1%라도 더 낮은 수수료를 무기로 들고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계산은 점점 더 촘촘해지고 경쟁은 마이크로 단위로 벌어졌습니다. 신흥 조직의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한 실무자는 담배를 비벼 끄며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고 전해집니다. 젠장, 이건 우리가 저 늙은이들을 몰아낼 때 썼던 방식 그대로잖아. 역사적인 아이러니였습니다. 숫자로 판을 가져온 세력이 이제는 더 정교한 숫자로 무장한 새로운 세력에게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시대는 누구에게도 왕좌를 오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고 계산기로 흥한 자는 더 빠른 계산기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서울 남부의 업주들은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신흥 조직에 대한 의리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관계로 맺어진 사이일 뿐이었으니까요. 더 안전한가, 더 남는 게 있는가, 이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가, 이름값은 참고사항일 뿐 최종 결제 도장을 찍게 만드는 건 결국 통장에 찍히는 숫자였습니다. 어제까지 사장님 최고를 외치던 관리자가 내일은 더 좋은 조건이 왔다며 등을 돌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밤의 생리였습니다. 형님들, 이 바닥에서 영원한 승자는 없다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흔히들 버티는 자가 이긴다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더 잘 계산하는 자가, 더 빨리 변하는 자가 결국 판을 다 가져갑니다. 범서방의 몰락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순환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주먹의 시대가 저물고 계약의 시대가 열린 순간 그 계약의 시대마저 또 다른 효율성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남부의 밤은 오늘도 대낮처럼 밝습니다. 그러나 그 눈부신 빛 아래 테이블 밑에서는 또 하나의 계산서가 조용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길 사람은 이미 그림자 속에서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당신이 방심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비가 그친 새벽 도로 위에 남은 무릉덩이가 네온 사인을 뒤틀어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울 남부의 밤은 또 한 번 숨을 고르고 있었지만 그 정적은 평화가 아니라 폭풍전야의 긴장이었습니다. 신흥 조직이 자리를 완전히 굳혔다고 믿는 순간 시장은 생물처럼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무렵 강남 일대 업주들 사이에서는 조건 재검토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다고 합니다. 계약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맺은 약속은 종이 조각에 불과했고 숫자는 언제든 더 유리한 쪽으로 다시 쓰일 수 있었습니다. 신흥 조직의 핵심 인물은 붉은색 줄이 그어진 장부를 넘기며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저 양반들 밀어낼 때 썼던 방식 그대로네. 과거 범서방 잔존 세력을 무너뜨렸던 그 냉혹한 계산법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의 목을 겨누고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주먹들처럼 감정에 기대거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즉시 내부 점검을 강화하고 비용 구조를 다시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한 확장은 멈추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라인은 과감하게 잘라내며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시기에 냉정한 선택이 그나마 조직의 수명을 몇 년 더 연장시켰다고 합니다. 물러날 때와 지킬 때를 구분하는 것. 그것이 계산기를 든 자들의 새로운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서울 남부의 업주들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한 이름에 목매지 않았습니다. 항상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책상 서랍 속에는 계산서가 하나만 있지 않았습니다. 최소 2장, 많게는 3장의 제안서가 언제든 꺼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대가 사람을 바꿨고 사람이 다시 시대를 바꿨습니다. 을이 그런 건 술자리 건배사로만 남았습니다. 진짜 힘은 내가 언제든 거래처를 바꿀 수 있다는 선택권에서 나왔습니다. 형님들, 이 바닥에서 전설은 오래 남지만 권력은 짧게 머뭅니다.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으로 사라지지만 이익을 쫓는 구조만이 끈질기게 살아남습니다. 범서방의 몰락, 신흥 조직의 부상, 그리고 또 다른 도전. 이 모든 흐름은 거대한 서울이라는 도시의 단면이었습니다. 서울 남부의 밤은 그렇게 뱀이 허물을 벗듯이 세대를 갈아치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겁니다. 숫자를 세며 이익을 따지며 다음 판을 준비하며,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또 다른 밤에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되겠지요. 그때 우리는 다시 묻게 될 겁니다. 누가 시대를 읽었는가? 그리고 누가 마지막까지 계산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는가? 서울 남부의 간판은 어제와 똑같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간판 뒤에 앉아있는 주인은 이미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서울 남부의 밤은 이전과는 또 다른 결을 띠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간판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그 아래 흐르는 공기는 훨씬 더 냉정하고 건조해졌습니다. 신흥 조직은 외형상 안정기에 접어든 듯 보였습니다. 단속의 파고도 넘었고 치열했던 초기 경쟁도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구조는 단단해졌고 수익 모델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 위에서 교묘하게 줄타기를 하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조직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외부의 적이 사라진 바로 그 시점, 즉 내부의 균열이 시작될 때라고 합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이해관계는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초창기 바닥부터 함께 구르며 올라왔던 개국 공신들과 조직이 기업화되면서 새로 영입된 엘리트 인물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과거의 방식, 즉 형님 리더십을 고수하려는 이들과 철저한 수익 배분을 주장하는 이들의 시각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장부의 숫자 하나가 어긋날 때마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우리는 왜 시작했는가? 한 핵심 인물이 술자리에서 자주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고 전해집니다. 생존을 위해, 질서를 위해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명분은 흐릿해지고 남은 것은 오직 거대한 기계장치 같은 구조뿐이었습니다. 서울 남부의 눈치 빠른 업주들은 이 미묘한 균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직 내부가 흔들리면 관리 조건이 바뀐다. 조건이 바뀌면 판이 다시 열릴 수 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또 다른 연락처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보험을 확보해두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든 배를 갈아탈 준비를 하면서 말입니다. 형님들 바깥에서 날아오는 칼보다 무서운 건 안에서 생기는 아주 작은 틈입니다. 칼은 막을 수 있지만 내부의 균열은 막으려 할수록 더 벌어지는 법입니다. 결국 신흥 조직은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급격한 확장을 멈추고 내부 정비에 올인했습니다. 불필요한 충돌을 최소화하고 권한을 대폭 재조정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시기 30대 중반의 실무진들이 전면에 등장하며 사실상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감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매출 흐름, 위험 지수, 비용 대비 효율,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누가 더 주먹이 강한가가 아니라 무엇이 더 지속 가능한가를 따지는 설계자들이 판을 장악한 것입니다. 서울 남부의 밤은 다시 한번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설계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이미 이 판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의 계산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이름이 더 정교하고 더 차가운 논리로 이 구조를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의 설계자들 또한 9세대가 되어 물러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도시의 밤은 그렇게 잔인할 정도로 공평하게 흐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밤, 서울 남부의 네온사인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이 도시의 밤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산과 같았던 범서방파의 몰락이 있었고 그들이 남긴 빈 권좌를 차지하기 위한 숨막히는 공백기가 있었으며 마침내 계산기와 계약서로 무장한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피냄새 진동하던 주먹의 시대가 저물고 차가운 잉크 냄새가 나는 관리의 시대, 구조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지난 몇 년간 수차례 아주 혹독하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외부의 끊임없는 도전, 내부에서 피어오르는 미세한 균열,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세대 교체. 신흥 조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비정한 판에는 끝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선언하고 샴페인을 터뜨리는 순간 이미 어둠 속에서는 다음 도전자가 칼을 갈고, 아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유지하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새로운 전쟁인 곳, 그것이 바로 서울 남부의 밤입니다. 형님들, 이 바닥을 지켜보며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다면 영원한 것은 단 하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변화입니다. 범서방의 쓸쓸한 퇴장도, 신흥 조직의 화려한 부상도, 그리고 외곽 세력의 끈질긴 견제도 모두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일 뿐입니다. 한 세대가 피와 땀으로 구조를 만들면 다음 세대는 냉철한 이성으로 그 구조를 시험하고 그 다음 세대는 또 다른 방식으로 판을 뒤집습니다. 서울 남부의 밤은 오늘도 대낮처럼 밝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빛 아래 펜트하우스에서 지금 누가 웃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숫자는 쉴 새 없이 움직이고 계약은 매일 밤 갱신되며 선택은 가혹하게 반복됩니다. 간판의 이름은 바뀌어도 욕망이 끓어오르는 이 판 자체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긴 느와르의 진짜 주인공은 특정 조직이나 두목이 아니라 수많은 야망을 집어삼키고 다시 새로운 괴물을 키워내는 이 도시 그 자체였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으로 한 시대의 치열했던 기록은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서울 남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낡은 장부를 덮고 새로운 아이패드를 썹니다. 누군가는 의리를 말하며 술잔을 기울이지만 누군가는 효율을 말하며 주파나를 튕깁니다. 다음 장을 넘길 준비가 된 자만이 다음 시대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형님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시대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